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클리토리스만 자극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성의 쾌감은 단순히 한 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은 훨씬 더 정교하고 그 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남성 김도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늘 노력했지만 아내가 매번 몸을 피하거나 긴장하는 바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차이를 배우게 되었어요. 클리토리스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자극하는 대신 그 주변의 접합 부위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리듬을 바꾸자 아내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숨소리가 변하고 몸이 서서히 풀리며 따뜻하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성의 몸은 정직합니다.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은 힘이나 속도가 아니라 순서와 섬세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그 숨겨진 스위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아내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나이를 탓하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아내와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만으로도 아내가 반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여성의 몸도 변화합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달라지고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고 예전보다 긴장과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여전히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접근합니다. 바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이정호 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늘 적극적으로 아내를 안아주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몸을 움츠리고 회피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늙어서 그런가 하고 자책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몸이 변했는데 방법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식을 조금만 바꾸니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내의 호흡에 맞추어 리듬을 조율했을 때 아내는 예전보다 더 깊은 만족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에 맞추어 방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왜 불편해도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지 그 속마음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아픔을 느끼면서도 왜 남편에게 말하지 못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차라리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둘째, 여성 스스로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혹시 내가 문제일까? 라는 자책감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여성 김미영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있을 때마다 따끔거리고 불편했지만 늘 참았습니다. 여보, 아파라는 말을 하면 남편이 자신감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남편을 피하게 되었고 결국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아픔 자체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침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성의 침묵은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실은 도와달라는 몸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신호를 읽고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이 실제로 어떤 구조와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왜 특정 부위가 폭포수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단순히 한 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은 나무 뿌리처럼 퍼져나가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클리토리스 주변에는 약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들이 단순히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액 주위와 소음순, 그리고 그 접합지대까지 얇게 뻗어나갑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왜 골반이 떨리고 전신에 전율이 퍼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신경이 즉시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쾌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즉,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신경학적 반응이 폭포처럼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50대 여성 박지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해서 솔직히 지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접합 부위를 천천히 자극하자 제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해주는 것 같아 울컥했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 구조와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여성의 쾌감은 힘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첫 단계, 대음순 바깥쪽 키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의 첫걸음은 언제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서두르다 보니 아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자극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문처럼 천천히 열려야 합니다. 첫 단계는 바로 대음순 바깥쪽에 하는 키스입니다. 이곳은 털이 나 있는 바깥 부분으로 직접적인 성감대는 아니지만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입술을 이용해 마치 사랑한다는 속삭임처럼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스치듯이 키스해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60대 남성 한성우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아내가 반응이 없다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대음순 바깥쪽부터 천천히 입맞춤을 하자 아내의 호흡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깊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긴장이 풀린 것이죠.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쾌감의 문은 작은 입맞춤에서부터 열립니다. 여성의 몸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에서 반응합니다. 이제 입술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다음 단계는 더 섬세합니다. 소음순과 클리토리스가 만나는 접합지대를 자극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혀끝으로 콕콕 찌르듯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여성에게 쾌감을 주기보다는 긴장을 유발하고 때로는 통증까지 느끼게 합니다. 여성이 진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소음순과 클리토리스가 만나는 접합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신경이 얇게 퍼져 있어 자극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극의 방식입니다. 혀끝이 아니라 혀의 옆면, 넓은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할 듯이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자극하세요. 제가 만난 60대 남성 최경수 씨는 처음에는 늘 아내가 몸을 움츠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혀 옆면을 이용해 접합지대를 부드럽게 쓸어주자 아내의 골반이 무의식적으로 살짝 떠오르며 반응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도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라 넓고 부드러운 자극,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여성의 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어디를 자극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클리토리스 중심부가 아닌 양옆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의 정중앙만 집중해서 자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70% 이상은 중앙보다는 양옆에서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클리토리스 중심부는 너무 예민해서 쉽게 통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반면 양옆에는 신경가지들이 퍼져 있어 부드럽게 자극할 때 훨씬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리토리스를 시계로 본다면 12시 방향이 위쪽이라 했을 때 3시와 9시 방향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혀를 움직이세요. 시계 방향으로 3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3번,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섬세한 리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남성 윤재호 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늘 클리토리스 중심을 빠르게 자극했지만 아내가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양옆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자극하자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고 다리를 살짝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정중앙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변을 공략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세밀한 차이를 정확히 느끼고 그 차이가 관계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자극 단계인 따뜻한 숨결과 흡입의 리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단순히 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촉각뿐 아니라 온도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따뜻한 숨결과 가벼운 흡입이 함께 어우러질 때 여성의 쾌감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입술로 클리토리스를 감싸듯 살짝 올려놓고 따뜻한 숨을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2초간 멈춘 뒤 아주 부드럽게 흡입합니다. 다시 2초 멈추고 같은 리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숨과 입술이 함께 춤을 추듯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박성호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빠른 흡입만 반복했기 때문에 아내가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으며 흡입의 리듬을 섞자 아내가 갑자기 몸을 떨며 여보, 지금 좋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자극보다 리듬과 온도의 변화에 크게 반응합니다. 흡입과 숨결을 교차시키는 작은 차이가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멈춤의 기술이 왜 중요한지, 기다림이 어떻게 폭포 같은 반응을 불러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내가 좋다라는 반응을 보이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같은 자극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신경계는 남성과 다릅니다. 동일한 자극이 일정 시간 이상 반복되면 오히려 둔감해지고 쾌감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멈춤의 기술입니다.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여성의 뇌는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파도가 잠시 물러갔다가 더 큰 파도로 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남성 이성민 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늘 아내의 반응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강하게 하려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려준 대로 5초에서 10초간 완전히 멈추고 기다려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몸을 살짝 들썩이며 더 큰 파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기다림이 힘이구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여성의 몸은 계속되는 자극보다 멈춤과 다시 시작의 리듬에서 훨씬 큰 쾌감을 느낍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폭발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4가지 단계와 멈춤의 기술이 실제 부부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사례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우 씨는 결혼 40년 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늘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그의 입맞춤이나 애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많이 괴로워했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왜 아내는 나를 거부할까?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늘 클리토리스만 공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클리토리스부터 가지 말고 대음순 바깥쪽부터 천천히 입술로 키스하는 것, 그리고 혀끝 대신 혀 옆면을 사용해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것. 박진우 씨가 용기를 내어 그대로 실천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다리를 오므리던 습관을 멈추고 오히려 골반을 들어 올리며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헤매던 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순간 관계는 새롭게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수십 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 또 다른 부부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준 씨는 비교적 젊은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아내에게 정성을 다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며 거부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내는 힘들어할까? 이 씨의 방식은 열정적이었지만 문제는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고 강하게 혀를 움직이며 자극했는데 나이가 든 아내의 몸은 그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알려준 것은 정반대의 방법이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혀를 깊숙이 넣기보다 입술과 호흡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리토리스 주변을 입술로 가볍게 눌러주며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고 5초 정도 멈춘 뒤 다시 시작하는 리듬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다리를 오므리던 습관을 버리고 오히려 허벅지를 떨며 스스로 다리를 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민준 씨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다림과 호흡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20년 만에 아내의 진짜 반응을 본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배려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몸과 호흡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 폐경 후 달라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우 씨는 결혼 40년 차, 아내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늘 아내를 사랑했지만 폐경 이후 아내가 점점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이제는 그쪽을 만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표정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늘 빠르게, 강하게 애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예전과 달리 훨씬 더 건조하고 민감합니다. 그럴수록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반대의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아주 천천히 키스하며 내려가는 것, 그리고 클리토리스에는 혀를 올려두고 5초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침이나 빠른 움직임이 아니라 기다림과 정성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최현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울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허벅지 안쪽부터 키스하고 클리토리스에 혀를 얹어두자 아내가 여보, 이런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야. 고마워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더 기다리는 것이 여성의 마음과 몸을 열게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요. 다음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부부의 이야기는 모두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아내는 아예 거부했고, 어떤 아내는 긴장으로 몸을 닫았으며, 또 어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더 강한 자극은 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세게 해야 더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몸은 오히려 섬세하고 부드러운 자극에서 더 큰 반응을 보여줍니다. 둘째,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빠른 움직임은 긴장을 불러오지만 일정한 리듬과 멈춤은 여성의 몸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셋째, 기술보다 태도입니다.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은 자네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자라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단순한 성생활의 기술을 넘어섭니다. 사실은 부부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강제로 바꾸려 하기보다 천천히 기다리고 상대의 호흡에 맞추며 함께 즐기려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론과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단계입니다. 1단계 대음순 바깥쪽 키스. 처음부터 민감한 곳으로 가지 마세요. 아내의 몸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대음순 바깥쪽에 입술로만 가볍게 키스하세요. 마치 나는 지금 너를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 작은 음순과 음액 사이 접합 부위 자극. 혀끝이 아닌 혀 옆면을 사용해 천천히 마치 아이스크림을 핥듯이 쓸어 올리세요. 이 부위는 신경이 모여 있어 섬세한 자극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3단계 클리토리스 양옆 자극. 정중앙이 아니라 양옆입니다. 혀끝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여성의 몸은 이때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젖히며 반응합니다. 4단계 호흡과 흡기. 입술로 클리토리스를 감싸듯 덮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아주 살짝 흡입하세요. 숨과 입술의 리듬이 여성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5단계 멈춤의 기술. 여성이 반응한다고 해서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5초에서 10초간 멈추고 기다려보세요. 이 순간 여성의 몸은 더 큰 파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아내와의 관계에서 전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리듬,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그 해결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하지만 방법에서 자주 실수를 하곤 합니다. 이 실수들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오랜 습관과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 1. 너무 빨리 진행하기. 아내가 조금 반응하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천천히 열립니다. 각 단계마다 최소 2에서 3분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해결책. 반응이 나타나도 바로 넘어가지 말고 호흡과 표정이 충분히 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실수 2. 혀끝만 사용하기. 많은 남성들이 혀끝으로 콕콕 찌르는 방식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통증을 주거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혀의 옆면을 사용해 넓고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마치 고양이가 우유를 할 듯 자연스럽게요. 실수 3. 같은 리듬만 반복하기. 한 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하면 여성의 신경계는 금방 둔감해집니다. 해결책. 2에서 3분마다 속도와 강약을 바꿔주세요. 빠름과 느림, 강함과 부드러움을 번갈아가며 조절하세요. 실수 4. 멈춤을 두려워하기.
아내가 좋아하는데 멈추면 싫어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멈춤은 오히려 쾌감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해결책 5에서 10초간 멈춘 뒤 이전보다 더 부드럽게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큰 반응이 돌아옵니다. 이 4가지 실수와 해결책만 기억해도 아내와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보다 상대의 반응을 읽고 조율하는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성생활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부부가 다시 서로의 마음을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성숙한 친밀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박진우 씨, 이민준 씨, 최현우 씨 사례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것은 더 강한 기술이 아니라 천천히 기다리고 아내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몸을 열고 마음까지 열며 당신이 나를 진짜로 이해하는구나 라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성의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를 주면 반드시 솔직한 반응으로 답해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성생활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5단계와 멈춤의 기술, 그리고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나는 아직도 당신을 알고 싶어.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가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